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이건 좀 중요도는 더 높아졌어, 작년보다. 왜냐면 왈처 같은 경우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페이지로는 애기들 네 88페이지. 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왈처도 결국은 또 롤스를 비판합니다. 왜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현대 철학, 현대 정의론의 지존이 롤스야. 그러니까 롤스라는 아주 큰 사람이 있고 롤스를 비판하면서 자기 이론을 많이들 얘기를 해. 자, 왈처는 사회마다 이 사회라는 건 공동체겠지? 각각의 중요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다 달라. 그래서 왈처가 롤스를 비판합니다. 왜냐면 자 생각해봐. 롤스는 아예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만들어냈단 말이야. 당연히 특수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특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 이게 롤스의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왈처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거든. 아니 이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른데 생각해보면 얘기야. 우리는 물론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았는지 안단 말이야. 1923년에 대지진이 있었어. 관동 대지진이라고. 근데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야. 조선 애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그때 관동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조선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학살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어. 식민지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과 제국주의로 남을 막 억압하고 착취했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생각하는 바는 같을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사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무지의 베일하에 다 획일화된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니? 이거 획일화라고 보거든. 획일화된 정의의 원칙. 어느 사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거든. 무지의 베일은 만장일치니까. 그러니까 왈처가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싫은데? 말도 안 돼. 빨강 사회면 빨강 사회대로. 뭐 하얀 사회면 하얀 사회대로. 파란 사회면 파란 사회대로. 각각 그 사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가치를 나누는 기준, 당연히 그 기준도 다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원적 평등. 즉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가치가 하나 있어. 대학 입시, 교육. 이거는 섣부르게 접근할 수가 없어. 군대 이런 거. 애기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일 거야. 오래전에 이회창이라고 되게 오래전 한나라당 이러한 대선 출마한 사람이 있었어. 인기도 엄청 많았었어. 근데 아들의 군대 병역 비리? 아들이 면제를 받았는데 면제 받을 게 아니었는데 면제가 받아진 거야.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엄청 비판을 하고 반대 이런 심리를 가지면 여론을 가지면서 결국은 당선이 되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아들의 병역 비리였던 거야.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 이런 부분들, 병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첨예한 가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 다른 나라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회들마다 달라 그 가치가. 그럼 당연히 분배 기준도 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왈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먼저 안전과 복지. 이런 가치, 그리고 돈과 재화.
이런 가치, 그 다음 권력, 이런 가치, 혹은 공직, 이런 가치, 이걸 어떻게 다 똑같은 분배의 기준으로 하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거? 아니 그거 하나로 이걸 어떻게 다 해? 각기 달라야지. 이제 이게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국가로부터 치료받고 있거든. 코로나 걸렸어. 치료가 필요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거야. 근데 돈과 재화? 자유가 아니야. 너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업적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너가 번 만큼 가방 사고 차 사고 뭐 사도 돼. 자유교환. 권력은요? 민주주의. 내가 정당하게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공직은요? 기회균등. 선생님 일부러 색깔 나눠놨습니다. 왜? 각각의 가치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하게 남아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자. 내가 공직이 되게 높아. 노란색이 되게 많아. 내가 노란 게 많다고 안전과 복지도 많이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야. 노랑을 가지고 파랑을 가질 수 없어. 이해가 돼? 내가 공직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높아. 공직이. 내가 막 장관, 차관 막 이래. 그래서 돈과 재화도 내가 많이 가져가.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돈과 재화가 많아. 그래서 내 아들에게 장관 시켜줬어. 이런 건 안 되는 건 거야. 물론 이건 가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돈과 재화가 많은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직에 들어갔어. 그건 괜찮아. 하지만 내가 빨강을 많이 가졌다고 그 빨강 많이 가졌으니까 노랑도 많이 갖겠다. 이건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즉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를 얻는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빨강을 많이 가졌으니까 노랑도 가져가겠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다야. 아하, 왈처 사회마다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연성도 배제하고 특수성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내놓는 롤스를 비판했구나. 그러면 어떤 정의의 원칙을 좋아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양한 기준을 가져서, 그래서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서 상이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왈처입니다. 어디 볼까요? 페이지로는 내기대 88페이지지. 88페이지입니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가치의 고유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마다 각기 중요한 가치들이 달라요. 공유되고 있어요. 아시면 되고요. 다양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분배 강조라고 해서 정의 영역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 영역 분배를 그냥 분배 뭉뚱그려 하나 이게 아니라 안전과 복지 영역, 권력 영역, 돈과 상품 영역, 그 다음에 권력 영역, 그 다음 공직 영역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시키는 거야.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분배에 의해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디 볼까요? 정의 영역을 통합해야 된다고 봐? 세분화돼야 한다고 봐? 세분화시켜야 돼. 그래서 안전, 복지, 돈, 재화, 권력, 공직, 기타 등등 다 나눠야 돼.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같은 분배 기준으로 아니면 다른 분배 기준으로 분배해야 돼. 다른 분배 기준으로. 그렇죠? 이거 두 가지만 동그라미 치자. 왜냐면 지금 메인으로 단 한 번도 왈처를 다룬 적이 없어. 이 정도까지 다루지도 않았었거든. 그래서 요 개념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서요. 이거 예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라는 개념, 뭐 의료도 복지이니까 코로나 걸리면 정부가 치료해 주는 거. 정부가 치료를 지원해 주지. 그 다음 돈과 상품은 자유교환입니다. 내가 돈 많으면 비싼 자동차 사는 거고 내가 돈 조금이면 자동차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정치 권력, 공직, 기초교육 등이 있지만 애기 머릿속엔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상이한 분배 기준에 의해 분배돼야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애기야, 안전과 복지는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돈과 상품은 무슨 방식? 자유교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게 되는 전제를 싫어합니다. 반대해요. 경제 영역의 고유한 가치 부는 경제 영역에 머물러야 되고, 정치 영역의 고유한 가치 권력은 정치 영역에 머물러야 됩니다. 경제 활동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건 안 되는 건 거야. 그지? 애기야, 뭐 하나 가졌다고 다른 것도 갖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전제에 반대해요. 경제 활동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성공해서 정치까지 권력을 즉 장악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정의의 다양한 분배 영역 사이에는 경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일부러 색깔 나눴습니다. 파랑은 파랑 안에 남겨져야 되고, 빨강은 빨강 안에 남겨지고, 하양은 하양 안에, 노랑은 노랑 안에. 그 다음 어떤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복합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도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지배가 축소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기야, 경계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내가 노랑 많이 가졌으니까 빨강도 많이 가져야지.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복합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어떤 가치도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고요. 지배는 확대돼야 돼, 축소돼야 돼? 축소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얘기합니다. 전제의 특성이라는 거, 전제가 되다.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 복합평등 체제에서 이런 전제에 정반대된다. 복합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대해 공직에 대해 선택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공직이 내가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있다라는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Y보다 앞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야. 이해하셨죠?